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찾아간 전주에서 배우 전미선은 돌연 세상을 등졌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그녀의 비보에 남은 이들에게는 더욱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많은 작품 활동을 했던 고인은 하늘의 별이 된 후에도 작품으로 대중을 만났습니다. 안타까운 이별 한 달 뒤인 2019년 7월 영화 나란말싸미가 개봉했습니다. 고인은 세종의 아내 소원왕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또 2020년 3월 개봉한 영화 사랑하고 있습니까에도 특별 출연했습니다. 영화사 측은 그게 마지막에 검은 화면을 띄우고 아름다운 영화인고 전미선 배우를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로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어느덧 고인이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전미선은 유작이 된 나란말싸미 촬영에 대해 내 마음은 너무 작은데 그걸 크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수행하는 것 같았어요. 그 부분을 노력한 것 같아요. 새벽부터 준비해서 가채 착용 시간이 저녁 때까지 10시간이 넘었어요 라며 촬영 당시 노고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새벽 1시 40분쯤 아버지와 사분간 마지막 통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녀는 먼저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1970년 전주에서 태어난 전미선은 1986년 MBC 베스트 극장 산타클로스는 있는가에서 아역으로 데뷔하며 배우 생활을 시작합니다. 전미선의 실제 성격은 무척 내성적이어서 연예계와는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연히 오디션 현장에 따라갔다가 외숙모의 권유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녀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많은 애를 먹게 됩니다. 전미선은 드라마 토지 이후 영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에 캐스팅됩니다. 이미연, 김보성, 변우민, 공영진, 이범수 등 당시 청춘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영화였고 출연자들은 대부분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미선만은 별다른 인지도를 얻지 못하고 긴 무명 배우 시절을 보내게 되죠. 결국 전미선은 우울증에 빠져서 연기 생활을 잠시 떠나게 됩니다. 약 5년간 연기를 그만두고 은둔 생활을 하며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나란 사람이 없어도 세상은 아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한때 그 시절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 5년 내내 우울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연기를 제외한 다른 생활들은 열심히 했거든요. 주로 레포츠나 여가 활동에 집중했어요. 당시는 결혼이 목표이기도 했어요. 결혼해서 살림하면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살고 싶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사랑이 아닌 결혼을 일종의 도피처로 생각했으니까요. 아마 실제로 결혼을 했더라면 잘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결혼을 도피처로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전보다 더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느 순간 해서는 안 될 시도를 결심했어요. 그리고 유서처럼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뭔가 쓸 것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제 이름 뒤에 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시키는 대로 살았던 거죠. 또한 사촌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며 우울증이 심해졌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2015년 SBS 연기대상에서 특별 연기상을 수상하면서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드라마를 하면서 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냈다. 누군가 동생이 가기 전에 누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해주더라. 난 내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운지 몰랐다. 결국 전미선은 가족을 생각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이후 전미선은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 작품이 그녀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를 통해 5년 만에 연기를 재개했어요. 저는 가끔씩 제 연기를 평가할 때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 출연하기 전과 후로 구분하고는 해요. 번지점프 이전에 했던 작품들은 다 어렵고 아쉽지만 번지점프 이후에는 연기가 다소 어렵더라도 소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작품에 집중하는 법과 그 과정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우울증을 앓았던 오랜 공백이 제게 준 선물이고 유일한 소득이라면 소득이죠. 그리고 2005년 전미선은 연애로 첫 주인공을 맡게 됩니다. 이때부터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죠. 이 영화에서 전미선은 침대 장면을 소화합니다. 이때의 촬영 감독이 바로 결혼하기 전 전미선의 남편 박상훈이었죠. 처음 봤을 때 남편이 살도 찌고 해서 애딸린 유부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화 촬영을 하던 어느 날 저에게 와서는 영화 촬영이 끝나면 장가를 가고 싶으니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감이 가야 연애를 할 수 있으니 외모에 신경 써라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러자 한 달 뒤에 10kg이나 살을 빼서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소개팅을 주선하기 위해서 이상형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대뜸 제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계약 연애를 하자는 거예요. 한 달만 사귀어보고 자기에게 매력이 없거나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나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물어서 결정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2006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한때 전미선 이혼 루머가 퍼지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남편이 촬영 감독이고 저는 연기자예요. 그래서 서로 항상 촬영 일정이 바쁘다 보니 붙어 지낼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 6년 동안 함께 산 부부 생활을 시간으로 따지자면 석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연속해서 본건 신혼여행 동안의 4일이 전부죠. 내가 임신했을 때도 저 혼자 있을 때가 많아서 임신 우울증을 겪기도 했어요. 사실 드라마 연기자들은 쪽대본 때문에 촬영 현장에 밤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드라마 촬영 스태프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미선 부부는 서로의 일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서로를 이해하며 평온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했던 전미선은 영화 홍보도 하고 연극 활동도 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안타까운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공연을 위해 머물고 있던 전주에서 동료들과의 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다음날 1시에 전미선은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분 후 아버지와 통화를 했고 이것은 부녀간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고인은 아버지에게 집에 아픈 사람이 많아 힘들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것으로 추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29일 이미 숨진 상태인 전미선을 매니저가 호텔 관계자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복도 CCTV에 아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등 검시 등에서 타인에 의한 사망 혐의점이 없어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얼마 전 올케를 떠나보냈고 부모님 모두가 투병 중이라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서 말이 다른데 경찰은 우울증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했고 소속사는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4일 전까지 공식 활동을 해왔고 실제로 영화 홍보도 하던 중에 이런 비보가 떴습니다. 발견된 시간 몇 시간 후에는 햇수로 10년째 공연해온 자신의 대표 연극인 친정엄마와 2박 3일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터라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회식 후 호텔 객실로 돌아온 전미선은 4분가량 아버지와 마지막 통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미선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집에 아픈 사람이 많아 힘들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최초로 보도한 기자는 전미선 씨가 가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많이 아팠고 4년 전 가족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것도 있다더라고요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 부자는 아침마당에 나와 10년간 전미선과 같이 친정엄마와 2박 3일 연극을 했어요. 딸과 엄마로 10년을 같이 살았죠. 센스 있고 착하고 정열적이고 예쁘고 좋은 배우였는데 어쩌다 그렇게 우리랑 다른 세상을 갔어요 라며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이어 강 부자는 전주 공연 갔을 때 저녁 먹고 소주 한 잔씩 했어요. 2차 가자고 하더라고요. 난 안 가고 3차까지 갔다 와서 그랬다더라고요. 그날 자고 다음날 아침에 밥 먹으러 안 나와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10년을 같이 했으니 딸보다 더 딸 같아요 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고인을 삼킨 건 우울증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터라 생전 그녀가 어떤 아픔을 지닌 채 살아냈을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다만 고인이 남긴 명품 연기와 작품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하늘의 무대에서도 밝게 빛나며 부디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빨리 최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